안전띠 없는 군 수송 트럭 문제가 전주 MBC를 통해 방송되자 사고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군의 안전 불감증을 성토했습니다. 전주시의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시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업무 성격 등 직고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109개 조합의 조합장 당선자들이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명 가까운 당선자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전띠조차 없이 군인들을 이동시키는 군 수송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군 수송 트럭이 화물칸에 장병들을 태운 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라곤 느슨한 추락 방지끈 하나, 안전띠 등 기본적인 장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병들은 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꾸벅꾸벅 졸기까지 합니다. 저희 이제 애들도 둘 다 군대에 가 있는데 항상 군인들 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덜컹덜컹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모습을 봤을 때는 더 걱정되죠. 예비역들은 이런 식으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덜컹거리다 총이나 방탄조끼 같은 장비가 튀어 떨어지고 추운 날에는 감기 걸리는 일도 잦았다고 증언합니다. 끈이 좀 느슨하기도 하고 약간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졸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면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뜨는 경우가 좀 많아요. 버스 같은 건 일반인들이 많은 행사나 그럴 때만 보여주기 식으로 태우고 저희 실제로 갈 때는 다 이거 타고 다녀요. 버스 대절이 안 돼가지고.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23살 최모 씨는 군용차를 타다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벨트가 없는 운전석 뒤편에 앉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중앙 분리기가 치면서 튕겨 나갔다고. 안 좋죠. 나는 엄청 충격받았죠. 그냥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군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애꿎은 장병들만 사고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둘러싼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이익을 위해선 직접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여 명 규모의 시위대가 전주시청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위탁 고용한 청소 노동자들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5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인력보다 더 힘들게 일하지만 임금이 60% 수준이라는 겁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과한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전주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 직영과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임금이나 복지는 더 떨어지는 입장이고. 하지만 전주시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해마다 12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형평성 논란이 있어 시위 참가자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봉이 4천이 넘어가고 정년이 60세 이상 보장되고 있는 이분들은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부 기준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노동자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 지역사회는 서로 다른 두 가치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익산에서 평택을 잇는 민자고속도로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연내 착공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전북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익산 평택 간 민자고속도로를 연내 착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는 전북과 충청, 경기도를 잇는 137.7km 구간으로 사업비는 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익산 분기점을 통해 내륙으로 향하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외에
서부 지방을 잇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착공 이후 무려 10년이 지난 2030년 중반은 돼야 사실상 전북 지역에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공사가 끝나는 평택 부여 구간과 달리 익산 부여 구간은 2029년에야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통량이 부족해 동시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경제성이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여갖고 절대적으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지. 운전자들은 도로 건설 시기를 나누는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기분 나쁘지요. 빨리 같이 해낸 길에 쭉 빨리빨리 길을 내면 다니는 사람도 좋고. 또 민간 투자라 언제라도 돈이 부족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요금 부담도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전 구간 일괄 착공을 요구해온 터라 실망감이 큽니다. 충청도, 부여군, 익산시 등과 공조체조를 이루어서 어쨌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호남고속도로 3례 김제간 확장이 불발된 데다 또다시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소외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도내에서는 109개 조합 가운데 45개 조합의 장이 바뀌어 교체율이 41.2%에 달했습니다. 수협의 경우 4개 조합 전원이 교체돼 개혁에 대한 열망이 표출됐는데요. 협동조합뿐 아니라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책임이 무거운 당선자 109명을 살펴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조합장 선거가 잘 마무리되면서 109개 농축협의 새로운 수장들은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선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돈 선거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81.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 19명을 포함해 109개 지역 농축협의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현직 조합장은 3월 14일에 직무가 복귀되고 새로 선출된 당선자는 3월 21일에 임기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당선자 중 상당수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스님이나 친인척 등을 가짜 조합원으로 등록시키거나 설과 추석 명절에 사골 세트와 버섯 세트 수백 개를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조합장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선자 90명 가운데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은 18명, 전체 당선자의 20%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도 지난 조합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 향응 제공으로 조사를 받게 된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회 선거 이후 각종 법 위반으로 낙마해 보궐선거를 치른 도내 농축협은 모두 6곳에 이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당선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교육당국의 기간제 교사 모집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특수교사를 모집하면서 지원자가 없다며 유아 특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공고 없이 지원 자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인력풀 대상자 우선 채용 원칙을 어기고 비대상자를 합격시켰다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아파트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올해 전북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5.32%나 전북의 지난해 증가율 2.4%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공급 물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의 기준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하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균형 발전을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시의 지역적 특성 등은 인구 기준은 미달하지만 중추도시 기능을 하는 전주시와 충주시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은행은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은행은 1992년부터 28년째 매년 5천만 원씩 총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이번 주말과 휴일 진안 운이람 반이람 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저렴한 가격에 고로쇠 수액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고로쇠 마시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집단 복통과 설사 환자가 발생했던 전주 만성초등학교의 급식에서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내일부터 급식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현 열사 추모 행사가 남원 금지 추모각에서 열렸습니다. 김주현 열사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군산과 임실 폐기물 사태 해결 방안으로 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군산과 임실의 폐기물 반입 사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원인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실 오염토양 문제는 광주광역시, 광주시당과 협의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창에 있는 지성묘 가운데 비지정 지성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고창군은 천여기로 추정되는 비지정 지성묘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치 확인을 위한 표지시설 설치 등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내 지성묘는 1,700여 기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지정 문화재는 500여 기고 나머지 1,000여 기는 비지정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납치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이 괴한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